안녕하세요. 이제 상사법칙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비속도 2편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2편이라고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상사법칙이랑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연결하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속도라고 하면 비속도라고도 하고 비교 회전도라고도 하죠. 근데 비교 회전도가 뭐냐? 정확히 말하면 비교 회전 속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떠한 회전수를 갖는 펌프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단위 양정과 단위 유량이 나올 때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자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펌프 1번이 있고요, 펌프 2번이 있는데 둘 다 뭐 회전수가 뭐 얘는 N1이라고 하고 얘는 N2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각각의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유량과 양정의 비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펌프가 어떤 성능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전수도 다 다르다 보니까, 물론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1800rpm 똑같지만 뭐 다른 펌프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 속도를 구해서 비교를 하자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단위 유량, 단위 양정일 때의 비속도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국 이 큰 대형 펌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펌프 1번이 있는데 얘의 성능을 알고 싶어서 얘가 있거나 또는 얘를 만들 건데, 우리가 얘를 모형화시켜서 펌프 1-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가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얘를 기하학적으로 상사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길이비가 같은 거예요. 길이비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x, y, z라도 되고 뭐 x, y, z 해도 되고, 이 비율이 같아지는 건데, 실제로 효율은 변동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길이비가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레이놀즈 수라고 보면 우리가 관성력에 대한 점성력이라 그러죠. 이 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율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비속도가 어떻게 왔나, 우리가 이제 비속도의 단위부터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논란까지는 아닌데, 비속도의 단위가 뭐 없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요건가요? RPM 세제곱미터 퍼 미네, 미터인가요? 뭐 요런 단위다, 뭐 요런 사람도 있고,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일단 무차원도 아니고요. 우리가 비속도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면 좀 더 단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비속도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속방정식이랑 뭐 토리첼리 이용해서 회전자식이랑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상사법칙을 했으니까 상사법칙을 가지고 비속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양정부터 식을 봐볼게요. 양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정은 이거 기억하시겠죠? 뭐 N2분의 속도와 임펠러 직경의 영향을 받았었는데 얘네가 각각 제곱이었죠. 요것이 한번 기억해 주시고 얘를 1번식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량도 상사법칙식이 있었습니다. 얘가 똑같이 속도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임펠러 직경비가 있을 겁니다. 얘는 3승이고 얘는 1승이니까 안 써도 똑같죠. 자, 요런 식이 있어요. 얘가 2식입니다. 우리가 결국 펌프의 특성이라고 하면 유량과 양정이에요.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속도가 각자의 단위 유량, 단위 양정일 때라고 말하는 게, 펌프의 특성은 결국 유량과 양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식을 2식으로 이렇게 나눌 건데, 이 상태로 나누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얘를 2분의 3승을 곱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여기 괄호가 생길 거고, 얘는 3승이 되고 얘도 3승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이해하셨을 테니까 얘를 다시 검정색으로 바꿔주고 1번식을 2번식으로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러면
이제 임펠러 직경 상수가 똑같아졌으니까 임펠러 직경과는 서로 상쇄돼서 무관한 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N2분의 N1이 1승이니까 3승이 2승이 될 거예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 식은 요렇게만 남았죠. 그럼 이 식을 한번 이제 펼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는이 아니고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러면 좌항은 우리가 H2분의 H1의 2분의 3승이 되고, 우항은 얘가 지금 밑에 있는 거죠. 분모에 있는 거니까 Q2분의 Q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네는 결국 이 비율은, 이 합산은 N2분의 N1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와서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요 1번 펌프인 애들이랑 2번 펌프인 애들이랑 한번 식을 분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항한다는 거예요. N2의 제곱 하나씩 넘어가면 되죠. 얘는 Q2 그리고 H2의 3분의 2승은 N1의 제곱 곱하기 Q1 그리고 H1의 2분의 3승이 될 겁니다. 요거 그냥 서로 이항한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비속도식과 좀 유사하게 됐어요. 근데 얘를 우리가 원래 펌프가 1번이라고 보고 2번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 용이하겠죠. 이렇게 뒀을 때 결국 우리가 특정한 펌프 1번이 있었고 펌프 1-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결국 우리가 비속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있는 펌프에서 단위 유량, 우리가 보통 1세제곱미터 퍼 민 또는 단위 양정 미터일 때의 회전수를 우리가 비교 회전도 또는 비속도라고 불렀었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단위 유량 단위 양정일 때니까 얘네가 1일 때죠. 서로 삭제되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요 삭제하기 전에 식을 한번 정리해 놓고 하셔야 단위가 더 이해가 쉬우시겠네요. 이쪽에 지워져 버렸는데, 자, 우리가 요 N2 단위 양정 단위 유량일 때 얘가 비속도잖아요. 그럼 비속도로 정리를 해보면 N2의 제곱은 우리가 N1의 제곱 곱하기 Q2분의 Q1 곱하기 H1의 3분의 2승분의 H2의 3분의 2승이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 비속도가 나오려면 얘네가 단위 유량 단위 양정이었을 테니까 우리가 H2가 1이 되고요. Q2가 1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단위라는 게 여기랑 서로 분자랑 분모가 같은 단위들이니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비속도의 단위는 여기 지금 우항에 들어간 회전수의 단위랑 똑같아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전수가 RPM이라고 들어가 있었으면 비속도의 단위도 RPM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렇게 봐주시고, 일단 기본 단위는 RPM이면 RPM이 되는 거고 RPS면 RPS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1을 넣게 되면 서로 삭제돼서 우리가 N2의 제곱을 빼버리면, 죄송합니다, 제곱이 N1의 제곱 그러면 곱하기 Q1은 H1의 2분의 3승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비속도는 제곱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속도였으니까 여기 루트 씌우고 여기도 다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돌아와서 N2는 N1의 루트 Q가 되고 또 H1분의 4분의 3승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속도입니다. 그럼 비속도인데 우리가 N2라고 안 쓰고 비속도는 S라고 놓죠? 영어로 이제 스펙티픽인가요? 시작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얘 단위가 뭐 예를 들어 RPM이고 뭐 얘가 미터 세제곱 퍼 민이고, 원래 루트가 있죠 심지어. 거기다가 나누기 미터여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단위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가
1로서 삭제가 되었지만 원래 단위가 있었기 때문에 유량 단위는 다 삭제가 됐고요. 양정 단위도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결국 이 회전수 단위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비속도도 회전수 단위로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비속도의 단위는 회전수의 단위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비속도가 얼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비속도가 예를 들어 뭐 400이다라고 했을 때 이 400이 나타내는 값이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알 수가 없냐면 우리가 이렇게 삭제가 됐지만 결국 얘가 단위가 우리가 굵게 나오네요. 세제곱 퍼 뭐 미니로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CMS죠.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속도 값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속도의 단위를 말할 때는 예를 들어 비속도의 단위는 RPM입니다. 근데 뒤에 우리가 이 비속도를 산출했을 때 그 사용된 값들은 우리가 회전수와 맞죠? 세제곱미터 퍼 민과 미터가 됩니다. 이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써도 된다는지 왜 이렇게 쓰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이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쉼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속도는 RPM과 세제곱미터 퍼 민과 미터로 산출된 값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비속도 NS라고 쓰는 건데 굳이 단위를 쓴다면 얘의 단위는 여기가 RPM이면 RPM이 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속도가 같다라고 하면 비속도가 같다는 건 말 그대로 유량과 양정의 비가 같다는 거죠. 물론 이게 뭐 3분의 4든 몇이든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걸 뜻하냐면 성능 곡선을 그렸을 때 우리 효율이 100%라고 본다면 성능 곡선은 일자가 될 겁니다. H, Q. 그러면 우리가 같은 비속도를 가진 펌프를 더 크게 제작을 했다면 이렇게 이게 왜 휘네요? 얘와의 기울기가 똑같아질 거예요. 이 비속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 HQ 곡선, 성능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렇게 해야겠군요. 예를 들어서 비속도가 얘가 비속도가 N1이고 얘가 비속도가 똑같이 N1이라면 얘네들은 기울기가 같아질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상사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거꾸로 어떤 다른 펌프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얘는 비속도가 N2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비속도가 같은 펌프는 크기가 얼마나 크더라도 같은 기울기로서 이 펌프의 성능 곡선은 형성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안 그랬지만 끝까지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이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하학적인 상사인 펌프인 비속도가 같은 소형 펌프를 만들어서 대형 펌프를 만들기 전에 이 펌프가 어떠한 성능을 가질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일 쉬운 게 레놀즈수니까 레이놀즈수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관성력이 있고 점성력이 있습니다. 이 B는 우리가 이 기하학적으로 상사하다고 해서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배관과 이만한 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같은 속도로 물이 흐른다면 가해지는 압력은 같냐는 거죠. 또는 압력이 같다면 속도는 같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이 유체의 흐름의 차이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 차이는 우리가 효율의 차이로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같은 비속도인 펌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능 곡선이 완전하게 똑같지가 않고 예를 들면 약간 좀 극단적인데 약간 이렇게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비속도가 똑같은데 그 이유가 우리가 작은 펌프 같은 경우에 성능 곡선이 만약에 뭐 임의로 그냥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큰 펌프도 그러면 이게 완전하게 기하학적인 상사인 펌프로 성능 곡선으로 나타나려면 얘도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데
얘가 이게 안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좀 더 큽니다. 큰 펌프가.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걸로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속도를 산출할 때는 아무 데서나 단위 유량 단위 양정이 아니고 이 각각 펌프에 각각이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펌프의 최대 효율인 지점에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가 단위 유량, 단위 양정일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비속도식에 대입을 해서 비속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차 범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꼭지점은 결국 최대 효율인 지점밖에 없습니다. 특정할 수 있는 지점이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결국 정리를 하자면 비속도는 원래 단위가 얼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비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위들을 적용해서 나타낸 값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만약 쓴다면 결국 우리가 유량 단위와 양정 단위는 전부 삭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수의 단위인 RPM이 결국 비속도의 단위와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